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배가 침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 대응을 보니까 충격적입니다. 자, 이 진상 규명을 하고 후 조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무슨 사고가 난 것인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진상규명이 먼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국 배가 침공을 받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건 바로 이란의 눈치를 보고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닐까. 미국과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빨리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프리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동참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이재명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건드릴 경우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두고 봐라. 끝까지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로 들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자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인데 여기에 전혀 말 따로 행동 따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지적입니다. 자, 박주영 칼럼니스트가 이 부분을 잘 정리한 게 있어서 여러분께 그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자, 이재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미군을 빼고도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밝혔습니다.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지 왜 자꾸 외국군에 의존하려 하느냐. 이건 이재명이 바로 전작권 전환이나 미국과 관련해서 우리 방위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자,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 망신한다. 빈말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자, 이게 바로 캄보디아 등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납치를 당하거나 또는 거기서 해를 입는 경우에 바로 보복하겠다라고 했던 이재명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이 거창한 호언장담이 마침내 실전 테스트 무대에 올랐다는 겁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우리 국적선사인 HMM이 운용하고 있는 화물선의 기관실이 터져나간 겁니다.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바다에서 민간 상선이 정체불명의 공격을 받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그런데 분노의 화신이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브리핑은 코미디 같은 수준입니다. 자, 피격 여부를 확인 중이나 인명피해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격 여부를 확인 중이나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 아니 인명피해는 또 없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배가 왜 터졌는지 누가 공격했는지 심지어 이게 단순 사고인지 또는 피격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정부가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의 안전은 무슨 수로 그렇게 빠르고 확고하게 장담하고 있는지, 자, 지구 반대편 바다에서 불길에 휩싸인 배의 내부 상황을 투시라고 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합니다. 자, 그러니까 CCTV를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배가 얼마나 부서지고 또 다치는지 또는 외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았는지 이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조사를 해야 된다 해놔놓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명피해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태를 단순 축소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진짜 공포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조공 외교의 처참한 파산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 중동의 깡패 국가 이란을 향해서 지극정성으로 꼬리를 흔들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혈맹인 미국의 만류와 이스라엘과의 외교적 마찰을 불사하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이란 편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박 관련 정보와 함께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넘겨주었고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창한 명분으로 바리바리 공물을 쏟아 바쳤다는 겁니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서 지난번에 7억 원을 이란 쪽에 갖다 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와 있던 미스 이란 출신인 모델도 거기에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돈이 가면 전부 다 이란 군 수뇌부로 가는 것 아닌가 하고 비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비판을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진보 정령 특유의 얄팍한 평화론자였고 돈을 쥐어주고 비율을 맞춰주면 저 맹수들이 우리 배만큼은 무사히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아주 순진하고 멍청한 망상에 빠져 있는 것 아닐까 하는 비판입니다. 그 알량한 조공의 대가가 무엇인가? 호르무즈 해협 한복판에서 터져나간 우리 화물선의 불길입니다.
조폭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자리세를 상납하고 허리가 휘도록 아부를 떨었는데 돌아온 것은 야구 빠따를 든 조폭의 기습 철거인 셈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구걸은 그저 가장 만만한 타켓이 되는 지름길일 뿐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더 처참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돈 바치고 꼬리 흔들고 심지어 뒤통수를 얻어맞고도 코피가 터졌는데도 정부는 상대방을 향해서 삿대질을 한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고의적 피격인지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납금 바치고 뺨을 맞았는데도 화조차 내지 못하고 뒷걸음치는 자를 세상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글로벌 호구 또는 국제적 샌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자,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다. 미국이 보더라도 한심하다. 자기 나라의 배가 저렇게 피격을 당했는데 그래서 빨리 와서 마치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라 라고 하는데도 한국은 손을 쩔쩔 흔들고 있는. 자, 그래서 진상규명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진상규명. 배가 거기서 날아온 미사일이거나 그리고 거기서 피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 배가 폭파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부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폭탄을 터졌단 말인가? 만약에 기뢰가 터졌다면 바깥에 아닌 배 밑부분이 터져야 되는데 배 위에 터져가지고 그래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남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나 통하던 패가 망신 운운하는 이 동네 깡패의 허세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잡범들에겐 키보드 워리어로 빙의하더니 정규균을 가진 진짜 위협 앞에서는 꼬리 한번 흔들지 못하고 내리고 있는 이 비루한 태도가 2026년 대한민국의 안보의 현주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의 무게는 행동으로 증명할 때만 비로소 가치를 지니게 되는데 청해부도를 급파해서 진짜 패가 망신이 뭔지 행동으로 증명하라 하고 있습니다. 청해부도는 그 해역에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청해부도에 가면 되는데 청해부도에 가는 것은 또다시 국회에 비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게 정부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 지금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정권에게 나라를 맡길 수가 있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북한은 더더욱더 더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날아오는 오물 고무풍선에 대응해서 비행선 말하자면은 무인기를 보냈는데 그걸 보냈다고 전직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하고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을 구형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전 세계적으로 적에 대해서 이렇게 비호해주고 적을 옹호해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정말 깜짝 놀랄 일들입니다. 자, 적국에게 자금과 정보를 상납하고 뺨까지 맞고도 인명피해 없다면서 정신 승리나 할 거라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자주국방이니 세외 5위이니 하는 허풍은 당장 집어치워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에 바친 그 굴종적인 조공은 우리 선원들의 목숨을 단 1초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은 반드시 심판을 해야 되고, 만약 이재명 같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고, 자, 그리고 안규백 같은 자가 방위병 출신이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 있는 한, 자, 이런 사태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게 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